이 종목의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이 5,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자, 기업 내용 재무제표 한번 뜯어보면요. 일단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본 5,400억인데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적으니까 엄청나게 튼실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이에요. 보시면 분기 실적이 증가하는 폭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면 흑자 전환하고 지금 작년에 450억, 올해 1분기 만에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600에서 800억 정도 될 거니까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섹터가 좋고, 섹터가 좋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섹터가 이제 성장하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초전도체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종목이 우상향하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크머니의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장이 미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가 옵션 만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만기가 있으면 하루 이틀 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크고 만기 당일날 좀 변동성이 적은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중기 추세는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고요. 단기 추세 조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트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야기를 드린 거랑 뭐 별반 크게 틀린 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 20선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하락 흐름이 이대로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다지다가 갈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P 500도 지금 조정받으면 한 요런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요 구간까지 지금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요 내려가는 흐름에서의 반등일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방향을 돌릴지 봐야 되는데, 울선을 일단 회복을 했어요. S&P 500이. 이탈 이후에 요 갭 하락으로 이탈했죠. 이탈하고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상승 나왔는데, 지금 저점을 이제 높였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만약에 뭐 음봉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이 저점을 깬다, 그러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이 저점,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단 당분간 횡보 아니면 방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반도체 종목들 가지신 분 많죠. 요 추세 라인, 요 트렌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이 흐름,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하단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 하면 아마 반도체 지수 올라가는 거니까, 뭐 미국에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썩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반도체 섹터들의 향후 방향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지금 이제 저점 잡고 방향 돌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괜찮아요. 빅테크들 어저께 이제 뭐 구글, 알파벳도 그렇고 반등 흐름이 좀 나아졌습니다. 미증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설정을 하는 중인데, 조금 조정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냥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지지 구간, 돌파했던 가격대 구간에서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돌파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이제 갭 상승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갭이 떠서 돌파할 경우는 이런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종목들 매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수 볼 때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뭐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초전도체를 설명을 한다고 해놓고 별로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좀 아쉽게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초전도체는 제가 뭐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막 자주 들어봤던 뭐 계절 테마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새롭게 완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의 테마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요게 좀 강하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뭐 10배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을 보시되 일단 대장주 위주로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종목을 뭐 단기 과열 들어갔을 때는 다른 종목들을 매매했지만 어쨌든 뭐 신성 델타테크를 계속 오늘은 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매매했던 내용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좀 매매를 했었고요. 어저께는 이제 또 파워로직스가 대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파워로직스 매매했고 덕성이 아마 상한가를 이게 이제 회사에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후발로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꽤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훨씬 많아요. 분류에 넣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엮여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힘이 없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순위로 빠지고 이 중에서 이제 매매해야 되는 거는 상위 한 3종목 정도 되겠죠. 큰 테마들은 보통 관련 종목들이 한 20개에서 30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들 테마주들이 이제 종목이 처음에 몇 개 안 되다가 계속해서 여러 종목 이제 저도 이 초전도체입니다 하고 그 관련 테마입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요. 그런데 그 규모를 키워가면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오르는 걸 공략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강한 종목 그러니까 대장주 위주로 새가 불어나는구나. 지금 태풍이 점점 커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태풍의 중심에 딱 있으면 고요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테마의 대장주를 공략을 하면 좀 편안하게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도 조금 적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도 크게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뭐 신성 델타테크가 일단 뭐 대장이다. 테크가 대장이고 서남이 시세로는 대장이었는데 지금 회사에서 부인을 하면서 일단 밀렸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시세 처음에 출발이 이제 서남이었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워로직스가 지분을 11%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뭐 50%, 파워로직스 한 11% 이래서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성도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뭐 초전도 가속기용 고출력 커플링을 개발했다. 뭐 요 예전부터 이제 있던 뉴스였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이렇게 이제 저항대를 탁 돌파하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 시세가 괜찮게 나왔는데 글쎄요, 뭐 비추테크도 이제 뭐 밑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후발주 중에서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1등주, 2등주, 3등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장이 상한가 가면 2등주나 3등주 시세가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로도 괜찮은 게 테마주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국내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저희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지노믹 트리 아직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요거는 여러분들 길게 보시고 조정이 나오면 조금 눌린다 싶으면 분할로 조금씩 모으셔도 좋아요. 이거는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단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시고. 인벤티지랩 바이오 종목이 지금 두 개나 있죠. 제가 왜 바이오 종목을 두 개나 넣겠습니까? 자,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눈에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강세는 국내에서 2차 전지, 일단 에코프로가 뭐 죽지 않고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튀고 있어요. 뭐 STX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 관련 종목이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그 관련주로 엮여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로. 그리고 보면 프로 2000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게 조금 단점이 보면 신용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랬는데 뭐 결국은 갈로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향 흐름으로 돌리던 종목인데 이제 시세가 터졌고 2차 전지에서도 뭐 포스코 DX라든지 오늘 좀 강하게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주도냐 하면 사실 초전도체가 지금 한 일주일 내내 계속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좀 반짝, 조선 기자재 반짝, 그리고 로봇들 지금 유진 로봇이 LG U+에서 이제 뭐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죠. 어제 상한가도 갖고 오는 시세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항 돌파하면서 신고가, 또 신고가입니다. 그죠? 제가 신고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신고가 신나는 노래, 이제 맨날 신고가 노래를 부르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또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도 기본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섹터가 좋고, 섹터가 좋다는 거는, 뭐요? 그 섹터가 이제 성장하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초전도체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종목이 우상향하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테마주 얘기하니까, 테마주 뭐 전문가가 그런 걸 얘기하냐, 그런 거 하면 깡통 찬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테마주를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테마주를 잘하면 그것만큼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틀 안에서의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성장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좀 잘 찾아내는 거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뭐 예를 들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뭐 틀 안에서 요러한 특색을 갖췄던 기업들이 추후에 보니까 굉장히 크게 갔어. 그러니까 뭐 재고가 줄고 뭐 하는 그런 특색들을 보였던 기업들이 뭐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더라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략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런 툴 안에서 테마주도 그냥 막 무지성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보시면 테마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 그 규칙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돈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쳐다보면 돈 벌 방법, 거기서 돈 벌 방법은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다. 뭐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뭔가 뭐 정석적인 투자, 바른 길,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라는 거는 긴 시간 그 기업과 함께 동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성장하는 종목을 가지고 간다,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성공하신 뭐 워런 버핏 형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일단 시세에 주목을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일단 잡식입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반찬도 먹어야 되고요. 맛있는 햄버거도 한 번씩 사 먹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테마주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는 비중을 갖다 전체 투자금에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단기로 투자하는 종목들은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도 보고 재미도 보고 수익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거 초전도체 와 대박이야 몰빵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일정한 금액으로 마음 편할 정도 넣어 두시고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낼 구간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부담스럽지 않은 돈, 큰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넣어두고 대신에 뭐예요? 변동성이 크니까 잘 되면 시세를 크게 낼 수 있겠죠. 그러니 큰 시세를 수익률로 우리가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마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드렸으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테마주들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접근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고 알림 설정을 해둬야지 이제 올라올 때 제가 올리는 영상들 여러분들 챙겨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리뷰, 지난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2차 전지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에코프로 나중에 제가, 이거는 이제부터는 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만약 보유 중이신데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 조금 더 보류하시고요. 내려갈 때 좀 많이 밀린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만약 보유자분들은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막 에코프로, 이거 보고 있는데 진짜 막 화가 뻗치고 열 뻗치고, 막 이 핸드폰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막 모니터 막 깨버리고 싶고, 이런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분할로 조금 사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타이밍을 화요일과 금요일이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긴급 영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기자재는 실적으로 올라가요. 지금 조선주들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갖다가 그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전고 좀 돌파 나오는 시점 한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오늘 한 5% 올라오고 내일쯤 해서 시세가 터지지 않겠나, 하루나 이틀 후에 올라가지 않겠나 했는데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도록 할게요. 이거 끝날 때 태광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은 태광 이거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이고 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가져가야 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자, 지난 우리 관심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는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조금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흔드는 그림, 그러니까 아래 위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증시가 안 좋거나 반도체 섹터 안 좋으면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올 텐데 만약에 그렇게 흔들다가 빠지게 될 경우는 어디까지 내려오냐, 한 2만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갖다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요거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240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봉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보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이 나왔고 아까 신고가 영역에서의 저항을 받고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쌍바닥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반등하는 그림으로 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보시면 5일선이 11선을 데드크로스 만들면서 이평선도 살짝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가 올려서 한번 올리지 않겠나 했는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살짝 반등 줬죠. 그 다음에 초전도체 계속 갑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조정받으면서 조정받고
제가 약세장일 때는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드렸죠. 그리고 8월이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시원시원하게 뻗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리는 지켜가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거친다는 건 뭐예요? 여차하면 내가 올라갈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장비 관련주인데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게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그만큼 주가도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계속해서 따라오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좀 공략하기에는 조금 여기서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해서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섹터에서 제가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은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올 거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N자 하락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지금 올랐다 요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요 폭만큼 이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한 23,000원, 23,500원 한 요 정도에서 반등하는 또 내려갈 때 올라갈 때도 요렇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요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줄여주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 이 가격대를 지켜내면서 지금 쌍바닥을 지켜내면서 반등하는 그림으로 갈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의 기간 조정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원금속 지금 자동차 섹터가 조금 문제예요. 왜 문제냐? 현대차에서 그 단독 해가지고 뉴스 하나 나왔던 게 있는데, 부품사들, 그 물량을 갖다가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부품, 단독해서 나온 거 보면, 아직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지금 현대차에서 부품 감산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자동차 섹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여기 뉴스가 있네요. 자, 단독 현대차 그룹 전기차 부품 감산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20%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에 보시는 요거죠. 아이오닉 6. 요놈 때문입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이오닉 6 이거 진짜 못생겼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못생겼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뭐 미의 기준이 저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뭐 남들보다 뭐 더 안 좋은 게 이뻐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쁜 게 이쁜 거 그냥 일반적인 눈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금 특출나신 분들이 이런 거, 이거 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보니까 신차 라인업이 하반기에 다 쏠려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있다란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럼 새 차 사고 싶지, 구형 모델을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하반기쯤 해서 다시, 부품, 주문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할 때, 만들어놨던 베이스 캠프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뭐 지지를 형성하는가, 2,000원대에서 지지를 형성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요렇게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가격대 한 중심 가격 뭐 한 요 정도쯤에서 지켜내는 그림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쌍바닥으로 만들고 올려주면 좋은데 지금 저런 뭐 모멘텀적인 부분이 저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다 해서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반등 나온다 사셨다 하셨던 분들은 여기 시세 크게 나긴 했지만 수익을 못 챙겼다. 그럼 비중을 갖다 조금 줄여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라도 좀 줄여놓고, 나중에 내려와서 여기서 돌리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요 종목은 다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인테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뭐 지지받던 구간대 깨고 내려왔습니다. 괜찮아요. 크게 밀린다라면 한 240선 부근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가격적인 메리트, 성장성이 굉장히 큰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너무 크게 많이 담으면 안 됩니다. 항상 수익 날 거 생각해가지고 뭐 좋습니다 얘기하면 막 크게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정한 비중을 갖다 일정하게 담고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는 거고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손절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익절한 걸로 보면 되고 신성엔지도 익절이고 자, 지누믹트리 요거 이게 종목이 점점 많아지면 리뷰만 하다가 시간이 다가 요거는 여러분 혁신 제품입니다. 그죠? 방광염을 소변으로 검사하는 거 기존에는 요도에다가 이거 내시경 카메라를 넣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노믹트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드려보면요. 이 종목을 왜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노믹트리 경쟁자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인데 이게 미국 시장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대략 뭐 한 4조 원대 4조 한 7천억 정도의 시장이라고 해요. 이 방광암 진단 시장이.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냐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업도 뭐 새롭게 나올 기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간다 봤을 때 과연 미국의 의료비 그 비싼 나라에서 이거를 갖다가 싸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내면 진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비싸게 받을 것인가? 물론 암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혈뇨를 보는 분들 중에서 검사를 하면 한 5에서 20%그 정도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 5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5대 암에 들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나 비싸게 이걸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요번 그 진단키트 시장에서 뭐 흑자로 좀 전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 FDA 승인 받고 그 언제 돈 벌겠어 이럴 수 있는데 LDT라고 해가지고 뭐 레베토리 디벨롭먼트 테스트라고 해서 이 허가내준 그 랩 안에서 그러니까 뭐 지능트리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그곳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뭐 이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종목이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정 받을 때 아침에 딱 보는데 음봉이다. 그럼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조금 모아 두시고 지금 구간에서 사 두셔가지고 좀 크게 저는 여기 이제 신고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4,400억인데 여기 넘어서면 시총 1조 넘어가는 거거든요. 4조짜리 시장을 거의 독과점적으로 호로록 짭짭해야 되는 종목인데 글쎄요 뭐 시가총액 1조는 좀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전고점 매물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갈 거예요. 조정 나올 때 잘 담아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종목 오늘 관심 종목입니다. 태강인데요. 태강은 뭐냐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파이프라인이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이 요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물이 가거나 뭐 액체가 요렇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요거를 연결해 주는 이음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이음새라고 하는 요런 부분을 갖다가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이프라인들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제가 요만하게 그렸지만 사람이 한 요만한 겁니다. 요만하게 한 이따만한 거를 만드는 거, 이따만한 거, 굉장히 큰 거. 그러니까 뭐예요?
뭐 유럽의 뭐 가스관, 석유관 이런 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플랜트에 좀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선박에 LNG선 하면 뭐 파이프라인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안 타보셨겠지만 어쨌든 이 선박 내 보면 이렇게 상단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깔려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음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보다 시세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의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이 5,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자, 기업 내용 재무제표 한번 뜯어보면요. 일단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본 5,400억인데 비해서 부채 굉장히 적으니까 엄청나게 튼실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수주액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1분기 수주액이 한 800억이 거의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분기 실적이에요. 보시면 분기 실적이 증가하는 폭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면 흑자 전환하고 지금 작년에 450억, 올해 1분기만에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600에서 800억 정도 될 거니까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작년 실적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고 3분기, 4분기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25,000원에서 뭐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할 것 같다. 여기가 앞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겠죠. 물론 여기는 2013년입니다. 10년 전에 물려가지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매수가가 다가오고 있다. 과연 팔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적이 이만큼 좋은데 아마 팔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요 마지막 시세가 될지 아니면 지금부터 또 시세를 크게 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양봉 뻗었잖아요. 저항 돌파했습니다. 그죠? 신고가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로 조정이 나오면 고점 음봉에서 여러분들 모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20분 안에 만드는 거 실패했네요. 다음번에는 20분 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수익 많이 나시고 댓글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 뭐 차트적인 부분들 궁금한 거 적어 두시면요. 다음 컨텐츠 만들 때 그 부분들을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뭐 저기 신성델타테크 수익 보셨다. 아니면 지노믹트리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응원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